여러분, 책들의 시간이지현.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을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김명희 이문자의 관계 리셋입니다. 관계를 리셋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있는 문제를 고쳐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발전시켜줄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당신을 위한 책, 김명희 이문자의 관계 리셋을 들려드립니다. 요즘 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관계 역시 예전의 수직적 모습에서 수평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기존의 직원들보다 더 화려한 스펙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 훨씬 빠르게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급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기술이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상사의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상황을 불가능하게 하고 수직적 피라미드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촉발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위계적인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과 성찰 또한 필요하다. 위계적인 문화는 우리 일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과연 나는 얼마나 위계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 나의 행동과 언어 습관을 살펴보고 자기 스타일에 관해 인식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는 관계 리셋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관계 리셋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음의 내용은 대단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조직에서의 하향식 소통, 즉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냐에 따라 하향식으로 내려야 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면서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직 문화를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 상대는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청하고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상사가 회의 시간에 말하는 비중이 50% 이하여야 한다. 둘째, 부하 직원도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질문에 따라 쌍방향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요 의사결정이 일방적인 지시로 내려오기보다는 관련 담당자들이 충분히 토론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관계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는 일상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1년간 실행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에 따라 보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는 아무리 높은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과정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결국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결정하는 선결 요건이다. 팀장은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목표 설정에도 가능하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할 기회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전적 상황에서도 동기를 부여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회사가 리더 교육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실제로 리더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방식은 조직의 성과 창출과 직결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서 리더 한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드는 팔로워십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리더 한 사람이 선구자적으로 실행할 때 서로 믿어주고 함께 해주며 따라주는 팔로워십이야말로 조직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근본이다. 그렇더라도 리더는 앞에서 끌기만 하고 구성원은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팔로워십을 융합한 팀십이 그것이다. 팀십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팀십이 발휘되는 조직은 통제가 적고 구성원의 자율성이 높아서 조직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로 구성돼 있다. 팀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들은 리더의 부재에도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팀원에게는 서로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나이와 성별 또는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팀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팀십은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신뢰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관계를 통해 일이 생기고 풀어지기도 하며 또는 더욱 꼬이고 갈등이 심해지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견 충돌이나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감정의 대립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자기 감정을 숨기는 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숨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왜 기분이 나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무의식에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상황인데도 감정의 폭발로 이어져 더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과 상황이든 작은 감정이 일어날 때 스스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보자. 하나, 팀회의를 할 때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회의 마지막에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등을 공유하는 성찰의 피드백 시간을 가져라. 둘, 배운 점뿐만 아니라 성취한 것 혹은 실행한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스스로 배운 점을 공유하며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라. 셋, 어색하더라도 서로 관계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오해부터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라.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직 안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는 매우 다채로운 환경이 되었다. 우리 조직 안에 이미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고 한 발 먼저 다가가 수용하는 관계 리셋이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 네, 회사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끼리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직장 내 관계가 개선되면 효율과 생산력도 당연히 오르겠죠? 수직에서 수평으로 작은 노력으로 시작해 큰 변화를 이루어보는 건 어떨까요? 책 듣는 10분이었습니다.